안녕하세요. 어린이병 간호사 지은의 소아비뇨학과 이용승. 김상훈입니다. 요로 감염이 일단 진단됐다 하면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 보통 방광염 같이 경한 증상 경우에는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항생제, 경구 항생제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신장에 염증이 생긴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정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줌으로써 요로 감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할 때는 꼭 입원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뭐 12개월 이전에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고열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탈수가 동반이 쉽게 되고 또 전해질 이상 같은 이상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의 컨디션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런 연령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입원 치료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내성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균들은 경구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성균이 있을 때는 또 특별히 또 입원 치료를 조금 더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로 감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밖에서 이 나쁜 세균들이 방광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정상적으로 조금만 존재해야 되는 그 나쁜 균들의 비율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로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구조적이나 기능적 문제가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조적, 기능적 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요로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 중간 과정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변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통과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려간 소변이 거꾸로 역류가 돼서 올라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능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한 경우에 그거는 보통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죠. 하지만 심한 변비가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괄약근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변 흐름이 좋지 않게 되고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기능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내가 혹시 아이의 기저귀를 너무 늦게 갈아줘서 요로 감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기저귀를 일부러 늦게 갈아주시는 보호자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도 생기는 게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로에는 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균을 몸 안에서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면역력이 충분히 갖춰져야지 이런 요로 감염에 안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저귀를 자주 갈아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보다는 아이가 뭐 구조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보호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이 안 생기려면 뭐 탕목욕을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용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탕목욕을 하고 또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탕목욕하지 않았을 때 요로 감염이 어디서 더 많이 생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어떤 이론적 또 혹은 경험적 이제 그런 부분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병원마다 또 우리 선생님들마다 조금 그 말씀드린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세브란스 소아비뇨의학과에서는 이 탕목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요로 감염 막을 수 있나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광요관 역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일상 속에서 요로 감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요즘 뭐 유산균들이라든지 뭐 크랜베리 같은 일부 식품들이 요로 감염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있고,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전에 이 코로나 시대 좀 전에를 저희가 이제 기억해 보면은 명절 때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고 나서 요로 감염 걸렸던 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기들이 좀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설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들 요로 감염이 진단이 돼서 당황하고 계실 우리 보호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요로 감염은 보호자분들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린 시기에는 이런 요로 감염이 빈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요로 감염들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다른 구조적인 혹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지 관련 의료진을 찾아서 꼭 확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브란스 소아비뇨의학과에서는 아이들의 요로 감염의 치료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